안녕하세요. 시연아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판단문이라고 하는 if, else if, else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문, 지난 시간에 스위치 케이스를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개 다 어떠한 조건이 했을 때 수행할 연산들을 적어서 그에 해당하는 연산을 수행하도록 작성되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새로운 문장을 배워볼 거는 형태의 문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룰 문장은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이름에서도 딱 느껴지죠? 얘네들은 특정한 연산을 n회 반복하는 문장입니다. 반복문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for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장이니까 이 for문에 대해서 꼭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for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for문도 마찬가지로 for라고 하는 접두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를 치는데요. 이 괄호는 3등분이 됩니다. 뭘로 3등분 하나? 세미콜론으로 3등분을 합니다.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문장의 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문장이 들어갈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괄호로 영역 표시를 해주는데요. 이 영역 표시는 그동안 우리가 if, else나 스위치 케이스 등에서 봤을 때처럼 이거는 이 안에 대괄호 안에 있는 영역은 for문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야. 이 전체가 for문 한 문장이야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겠죠. 영역 지정을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영역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영역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차근히 봐봅시다. 먼저 괄호의 첫 번째 영역에는 초기 시기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이 초기 시기라고 하는 거는요. 이 for문이 수행될 때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될 문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for문 이렇게 위에서 차근차근 한 문장씩 수행하다가 for문이 딱 왔다. 그러면 일단 이 1번식을 수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2번 영역. 2번 영역은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이 조건식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위한 조건식이냐?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무한대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n번 반복되는 문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이 개발자가 얘는 언제까지 반복해 라고 하는 조건을 줘야지 얘가 컴퓨터가 알겠죠. 언제까지 얘를 반복해야 되는지. 그 조건을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영역입니다. 이 두 번째 영역이 참인 경우에만 for문이 수행이 됩니다. 참인 경우에 for문 수행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이 두 번째 식은 조건식, 마치 if 뒤에 괄호 안에 조건식을 넣었던 것처럼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조건식을 여기에 넣는데요. 그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for문이 수행이 됩니다. for문을 수행한다는 거는 다음 세 번째, 이 대괄호 영역에 있는 연산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연산을 반복하는 문장이라고 했어요. 어떠한 동작이 있는데 얘를 한 3번, 4번 똑같은 애를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똑같은 애를 코드로 줄줄줄 3번, 4번 반복해서 작성하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for문을 통하면 이 3번 영역에 적혀있는 이 연산을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3번에는 그래서 이 개발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산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 줄로 끝나면 대괄호가 필요 없겠죠. 한 줄로 끝나지 않는 경우에 대괄호를 쳐서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애들은 다 포문에 엮여있는 애들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영역에는 4번 영역은 후처리식이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이 후처리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산을 다 끝마친 다음에 여기서 어떠한 작업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연산을 하고 나서 혹시 또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기서 4번 영역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때 의아해 할 부분이 있죠. 설명을 할 때 1번, 2번, 3번, 4번 이 차례차례 하나씩 하면 되지 왜 1번, 2번, 3번, 4번 왔다리 갔다리 설명을 하나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거는 포문이 동작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붙였죠. 이 1번, 2번, 3번, 4번이 바로 포문이 수행하는 동작 순서를 말하는 건데요. 일단 위에 있는 막 코드를 수행하다가 포문에 들어왔다. 포문의 수행 순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포문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수행되는 게 초기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 영역이 가장 먼저 수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는 거예요. 2번 조건식은 참인 경우에만 포문을 수행한다고 했죠. 보는 거예요. 일단 초기식에서 어떠한 초기 인자를 주고 조건을 보는 거예요. 얘 조건에 맞니? 조건에 맞아? 그러면 참이라고 하면 3번을 수행하는 거죠. 연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연산을 수행하고 나서 4번 영역에 있는 후처리식을 수행을 합니다. 후처리식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후처리식을 수행한 다음에 또 다시 2번 조건식을 보는 거예요. 연산을 수행하고 후처리식을 하고 왔는데 조건에 또 참이니 물어보는 거예요. 참이면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2번, 3번 참인 경우에만 4번 이렇게 쭉쭉쭉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지금 3번이 반복됐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2번, 3번, 4번을 했는데 후처리식을 하고 2번에 다시 왔더니 얘가 그동안은 계속 참이었는데 거짓인 경우가 있겠죠. 거짓인 경우에 포문 종료가 됩니다. 포문은 여기서 조건식 거짓이야 하면 어디로 뛰겠어요? 이 부분으로 뛰겠죠. 왜? 이 대괄호는 포에 모두 묶여있는 i니까 이 대괄호 뒤로 바로 건너뛰겠죠. 분기하겠죠. 그래서 포문의 수행 순서 중요한 게 1번 초기식은 그냥 포문에 처음 들어올 때 딱 한 번만 수행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라 하는 거는 2번, 3번, 4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고 종료 시점은 누가 알고 있나? 2번 조건식에서 거짓인 경우에만 이 for 구문을 탈출할 수 있는 거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약간 대충 이해가 갈 듯 말 듯 아리비송하죠.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포문에서는 어떤 예제를 드릴 거냐면요. int i라고 하는 변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포문에서는 보통 i랑 j 이런 이런 변수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int i를 선언을 하고요. 포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영역이 세 영역이 필요하댔죠. 그래서 세미콜론 두 개를 써서 세 영역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1번, 2번, 4번 영역에 각각 어떠한 식을 적을지 봐봐야겠죠. 초기식에서 딱
포문을 만나자마자 지금 우리가 i라고 하는 변수를 초기화를 안 했죠. 지금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i라고 하는 값을 포문 들어오자마자 1이라고 하는 값을 줄 거예요. 얘 들어오면 대입 연산자죠. 1이라고 하는 변수에 i라고 하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이 대입됐습니다. 그러면 포문을 들어오자마자 i 변수는 몇이 됐죠? 쓰레기 값에서 1로 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2번으로 가야 되죠. 2번으로 가서 이 조건문을 탈출할 이 포문을 반복문을 탈출할 조건은 i라고 하는 변수가 10보다 작아야 돼요. 10보다 같거나 작거나 같다. 이런 조건을 준다고 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i라고 하는 변수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참이다 하면 포문이 수행되겠죠. 즉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만 포문이 동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참인 경우에 나는 뭘 하고 싶냐면 현재 i라고 하는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printf로 출력해 보고 싶어요. 제가 반복하고 싶은 거는 이 i 값에 들어있는 i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는 이 연산을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반복하고 싶은 문장은 한 문장이기 때문에 대괄호가 필요 없지만 이 포문은 이 대괄호 안에 있다라고 같은 영역이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괄호를 치겠습니다. 3번 영역에서는 출력을 하는 연산을 하고 싶어요. 반복해서. 그 다음에 4번 영역에서는 얘를 printf를 하고 나서 다시 반복되기 전에 저는 후처리식으로 i를 플러스 할 거예요. 즉 이 한 번 돌아갈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i 값이 1에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1씩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이 i 값이 1로 그대로 계속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1은 10보다 작기 때문에 이 반복문이 탈출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거를 한번 반복할 때마다 i를 플러스 하면서 1씩 증가시키면 언젠가는 10보다 작거나 같은 이 조건이 거짓인 경우가 있겠고 그 경우에 포문을 탈출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문장을 빌드해서 어떤 식으로 출력되는지 봐봅시다. 네, 보면 i는 1, 2, 3, 4, 5, 6, 7, 8, 9, 10까지 10번 출력이 반복되고 함수 수행이 종료되었죠. 제가 반복하고 싶은 연산은 i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제 의도대로 i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하는 거를 10번 반복하고 함수가 종료됐네요. 그러면 얘가 왜 10번 반복되는지 이해되시나요? 포문을 처음 들어오자마자 1번 문장이 수행이 됐어요. 초기식, 즉 i라고 하는 변수가 원래 쓰레기 값이 들어있는 초기화가 안 된 변수였는데 포문을 들어오면서 1이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시켰죠. 1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조건식을 가봤더니 i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은 1이죠. 1이라고 하는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니? 참이죠. 그러면 3번 printf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i 값을 출력해. 그래서 가장 먼저 i는 1이라고 하는 문장이 출력됐고 제가 반복하고자 했던 연산을 모두 수행하자마자 i 뿔뿔 4번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i를 1 증가시켜라. 플러스는 1을 더해서 다시 대입 연산자 수행하는 거랑 같은 의미였죠. 플러스는 i 변수의 값이 1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수행하고 다시 2번으로 왔을 때 i 변수의 값은 2로 변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2와 10을 비교하는 거죠.
2가 10보다 작거나 같니? 참이죠. 그래서 printf를 다시 수행하는데 이때 i++ 때문에 이미 i의 값은 2로 변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 i는 2 형태로 출력이 되고, 마찬가지로 또 i++에서 3으로 변한 다음에 10과 비교를 한 다음에 3을 찍고요.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i는 10이라고 하는 값을 마지막 문장을 출력하고 4번 후처리식 영역으로 왔을 때 10을 가지고 있는 i의 값이 플러스가 됐어요. 즉 i의 값은 11이 된 거죠. 그러면 다시 2번 조건식으로 왔을 때 우리는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죠? 11이라고 하는 i 변수의 값과 10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11이 10보다 작거나 같니?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네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에 10까지만 출력하고 11인 경우에는 이 printf를 수행하지 않고 바로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printf, 제가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더, final i는 이 포문을 빠져나왔을 때 i 값을 찍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한 것처럼 11이 나오는지 봐볼까요? 10번까지 출력하고 플러스에서 i가 11이 됐어요. 11과 10을 비교했더니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 대괄호 안에 있는 i 문장 출력하는 거는 수행하지 않겠죠. 바로 포문을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있는 연산 printf final i는 출력해 봤더니 11이 되는 거죠. 1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건식이 거짓이어서 포문을 탈출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총 1번부터 10번까지 몇 번 반복한 거죠? 10번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었겠죠? 반복 횟수는 뭘로 조정한다? 이 조건식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반복하고 싶어? 10번 반복하고 싶으면 10보다 작은지, 5번이면 얘를 5로 바꾸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초기화 값과 조건식을 가지고 반복 횟수를 여러분들이 조정하면 된다. 그리고 이 초기화는 꼭 이렇게 한 문장만 적어야 하는 게 아니라요. i와 j 이 두 변수를 for 안에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j는 10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여러 변수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여러 변수를 for 안에서 한꺼번에 같이 쓰면 헛갈릴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 for 하나 안에서는 하나의 변수만 다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제를 바꿔볼까요? 두 개 쓰는 걸로. j는 %d 앞에는 i를 출력하고 j를 출력하고요. 10에서 시작해서요. i가 10보다 크거나 작을 때까지. 얘도 마이너스. 그러면 j는 마이너스를 할게요. 즉 1번 초기화식은 들어오자마자 i는 1로 초기화를 하고 j는 10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초기화 그 조건은 i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만 할게. 그리고 출력은 얘네를 하고, 얘네를 출력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해야 되는 건 i를 풀뿔하고 j를 마이너스 해줘. 얘네들은 이제 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컴마 연산자를 가지고 얘도 수행하고 얘도 수행해 라는 거를 나타냈어요. 그러면 얘를 다시 빌드해보면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그쵸? i는 1부터 10까지 오름차 순으로, j는 10부터 1까지 하나씩 줄어들면서 출력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반복문을 탈출하는 게 이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에 탈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탈출 방법을 가지고
포문을 또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브레이크 문이죠.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 스위치 케이스에서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 얘가 어디에 있든지 그냥 스위치 케이스 문장을 바로 빠져나올 수 있었죠. 브레이크라고 하는 게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문장에서든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 해당하는 문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번을 돌라고 지금 포문에 위에 조건을 줬는데요. 제가 if i가 5와 같다면 브레이크 해라. 이렇게 조건을 하나 줄 거예요. 제가 지금 if라고 하는 판단문을 안에 그 반복문의 안에 넣었죠. 그리고 이 판단문 i가 5와 같다는 이 조건식이 참이라면 수행해야 될 문장이 바로 이 브레이크 문이에요. 한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대괄호를 안 쳤죠. 브레이크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브레이크 안 할 거, 얘를 그냥 무시할 테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printf를 수행하겠죠. 5인 경우에는 바로 브레이크를 하기 때문에 얘도 무시되고 이 대괄호 자체를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를 돌려볼까요? i가 몇 번 출력될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서? 제가 지금 금방 에러가 났던 게 제가 고치는 거랑 깜빡했는데 금방 j라고 하는 변수를 제가 아까 두 변수를 똑같이 출력하는 거 때문에 j를 만들어 놨다가 j를 여기서 초기화하는 작업을 지웠죠. 그러면 여전히 j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printf에서 쓰레기 값을 찍으라고 출력하라고 하니까 런타임 시에 에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j를 모두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빌드를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네, 지금 j가 없는데 j를 찍으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다 0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j는 무시하시고요. 4번밖에 출력이 안 됐어요. 왜 그러는지 한번 다시 봐볼까요? i는 1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10과 비교를 해서 참이어서 대괄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수행하는 게 이 if 문이죠. if 문을 봤더니 i는 1인 값을 가지고 있죠. 5와 같니? 물어봤더니 거짓이에요. 그러면 건너뛰겠죠. if 문을 빠져나오겠죠. 여기까지가 if 문이죠. if 문을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에 수행되는 게 printf죠. printf에서 i 값 1을 출력해요. 그런 다음에 문장 끝까지 왔네. 4번 영역으로 가요. i를 플러스 해요. i는 2가 됐습니다. 10과 비교해요. 여전히 참이죠. 그 다음에 판단문에 들어옵니다. 2라고 하는 변수 i 값과 5를 비교합니다. 같지 않아요. 거짓이에요. 그러면 if 문에 빠져나오죠. 2를 출력합니다. 3도 마찬가지고 4도 마찬가지예요. 4까지 출력하고 후처리식으로 왔습니다. i++에서 5가 되었어요. 5와 10을 비교하겠죠. 2번에서 조건식에서 여전히 참이죠. 그래서 대괄호 안에 들어왔는데 i라고 하는 변수값이 지금 5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if 문을 들어왔을 때 5와 5가 같니? i 값과 5가 같니? 라고 물어본 이 판단문이 참이 되죠. 그러면 참이니까 이 뒤에 문장을 수행해야겠네요. 그런데 수행하려고 보니까 그 뒤에 문장이 뭐인 거예요? 브레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브레이크는 뭘 빠져나온다? 얘가 속해져 있는 문장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fu문을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fu문을 빠져나왔을 때 i 값을 다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final i 값은 %t 해서 i 값을 출력해 보면 몇이 나올까요? final i는 5가 나오죠. 5라는 값이 판단문에 걸려서 브레이크 이 대괄호를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inal i는 5의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반복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인 for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for문은 for 접두어 다음에 나오는 괄호가 가장 중요하다. 얘는 세미콜론을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값에는 초기식. 얘는 for문이 한 번 수행될 때 처음 그 한 번만 수행되고 그 다음부터는 무시되는 아이다. 그 다음에 수행되는 게 조건식. 어떠한 변수를 가지고 판단식, 우리가 비교연산자 뭐 이것들을 사용해서 조건식을 만들죠.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수행될 문장이 for 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이 대괄호의 작성이 되고, 이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4번 영역에서 후처리식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간다? 2번 조건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전히 참인지 판단을 해서 참이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어느 순간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는 경우에 for문을 빠져나오게 된다. for문을 빠져나오는 경우는 이 2번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break문을 통해서 어떠한 조건이 되었을 때 break문을 써서 이 for문을 통째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for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반복문의 또 다른 형태인 while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